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업들이 아마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계실 텐데요. 이 처음 재택근무를 시행하다 보니 업무 환경이나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현할지 지금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분야 많은 경험을 보유한 KT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KT 권지한 차장님 그리고 김동영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차장님. 네, 방금 소개받은 KT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재한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KT 클라우드에서 파트너사 관리 업무와 제휴형 사스 서비스를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동영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저는 B2B, B2G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KT 무선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 컨설팅 및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업의 원격 근무 도입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과적인 비대면 업무 환경 구현을 위한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발표는 먼저 김 과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원격 업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김동현입니다. 저는 오늘 원격 업무 환경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원격 업무 환경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KT 기업 전용 5G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오피스라는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KT에 조인해서 지금까지 B2B, B2G 고객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사업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초기에는 S중공업의 스마트 조선소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아직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당시 KT는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와이브로라는 무선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이브로라는 서비스를 S사 조선소 전역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ICT 솔루션을 구축하여 조선소 현장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전에는 현장 감독관분이 아침에 사무실에 먼저 들러 두꺼운 종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출근을 했어야 했는데 프로젝트 이후에는 와이브로 태블릿에 전자도면을 넣고 바로 현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제철소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LTE가 대세를 이루던 시점이었습니다. B2C 고객이 사용하는 일반 LTE와는 별도로 트래픽을 분리해서 기업 전용으로 제공하는 LTE 서비스를 구성하였고 이 보안을 중시하는 P사의 현장 인프라로 제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 넓은 제철소를 와이파이로 커버하려고 고민하던 고객에게 기업 전용 LTE라는 대안책을 제시하였고 이는 무선 기반의 제철소 업무 환경을 갖추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 사업 중 5G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분들이 사무실 내에서 유선 기반의 PC로만 행정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하였는데 이제는 보안성을 갖춘 이 5G망을 이용해서 원격에서도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혁신하는 그런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프로젝트를 보면은 이 B2B 그리고 B2G 고객을 대상으로 와이브로나 LTE, 5G와 같은 KT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의 업무 환경에 변화를 주는 일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업무 환경인데요. 여러분들은 업무 환경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아무래도 이 제조업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업무 환경 하면 이러한 설비들이 가득한 현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두 번째 그림처럼 이 백화점 같은 유통업을 포함해서 병원이나 관광업 같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업무 환경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 조종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기계를 만지는 그러한 업무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사무 공간을 업무 환경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각각의 업무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모습도 다르고 적절한 솔루션도 매우 다릅니다. 이 하나하나가 거대한 주제이기에 오늘은 바로 이 사무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만 제가 포커싱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무실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환경을 바꿔보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2010년 중반만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비록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집 주변이나 출장지 주변에서 임시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스마트 워킹 센터라는 개념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스타트업이나 소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을 임대해주는 공유형 오피스도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 환경의 변화 시도는 각 개별 기업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전체 기업 시장의 주류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 개별 기업이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일단 한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재택근무가 강력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 시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원격 근무, 대부분 재택근무였겠죠. 수행하는 기업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서의 증가 비율이 제일 높긴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그리고 중소기업도 상당히 높은 원격 근무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앞으로의 세상은 BC, 즉 Before 코로나와 AC, After 코로나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환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잡코리아에서 288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비중이 70%에 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외부 충격을 계기로 앞으로는 원격 업무 환경으로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격 업무를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원격 업무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기업 규모별로 원격 근무 도입률을 보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는 업종입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나 IT업 등에서 원격 근무 도입이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문화입니다. 원격 근무 시 명확하게 업무를 배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 시간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할 거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업 내부의 문화 및 HR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격 업무를 위한 인프라입니다. 원격 업무를 하고자 했을 때 이를 위한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업무 인프라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업무를 위한 인프라 측면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재 사무실 내에서의 업무 환경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사무실 밖에서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던,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내가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이 그대로 제공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원격에서 업무를 하는데 VPN과 VDI 솔루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이죠. 기업 내 VPN 서버를 구축하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PC에는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인터넷망 위에서 VPN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터널이 생성되며 이 터널을 통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VDI의 경우 업무용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연산을 하거나 하는 등의 실질적인 기능은 클라우드 센터 내에 있는 가상 PC가 담당을 합니다. 원격 근무지의 PC에서는 인터넷망을 통해 단순하게 입력 명령을 내리고 출력된 결과를 받아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해당 솔루션, 특히 VPN 같은 경우에 VPN 서버 도입 비용이라든지 라이선스 비용, 기업 내 구축되는 서버 장비의 운영 인력 등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장비를 구축하고 사내망 연동하고 설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요. 특정 기업의 경우 보안 규정상 인터넷망을 통해 사내망을 접속하는 데 대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KT도 일부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및 관리부서가 느끼는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임직원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VPN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설정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설치, 사용자 인증 등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안부서에서는 VPN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지고 있는 IP 기반의 보안 정책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이나 카페 등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하는 장소에서 와이파이 AP를
통해 사내망에 접속한다는 것이 보안적으로는 꺼림칙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KT는 기존 솔루션의 불편한 점 그리고 부족한 점을 해소하고 사무실과 동일한 원격 업무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두 단계의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경유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사내망과 직접 연동 구성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소에 제약 없이 사내망에 접속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KT가 제공하는 기업 전용 5G에 있습니다. KT 기업 전용 5G는 5G 무선망, 그리고 기업 전용 5G 게이트웨이, 전용 회선을 통해 고객의 내무망과 연동됩니다. 위에 그림을 보이시면 단말부터 고객 사내망까지 인터넷을 통과하는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 전용 5G망과 전용 회선을 통해 보안성이 매우 높은 폐쇄망을 제공합니다. 현재 KT 기업 전용 5G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00여 기업이 되고요. 이와 같이 전용 회선을 통해 사내망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고객은 그중 약 90여 개 기업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업 전용 5G를 이용해서 현재 기업이 사용하는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모바일 오피스입니다. 앱으로 구현이 가능한 일부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폰이나 패드 등으로 간단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죠. 메일이나 결제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목표는 모바일 단말로 할 수 있는 일부 업무만 원격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그대로 원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가 입니다. 그 해답은 KT 마이오피스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업 전용 5G 요 자료와 거의 유사한 그림인데요.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요 마이오피스 서버가 새로 추가되었고요. 단말도 마이오피스 전용 단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격 근무를 위한 요 노트북도 추가되었습니다. KT 마이오피스는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원격에서도 사내망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 전용 5G와 전용 회선을 통한 폐쇄망을 사용하고요. KT가 개발한 마이오피스 서버와 전용 단말을 통해 사용자 업무용 노트북에는 기업이 사내에서 사용하는 기업 IP를 고정으로 할당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이든 기업의 고정 IP를 노트북에 할당함으로써 기존의 사내 보안 정책 그대로 사내망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안관리자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원격 근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트북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나 네트워크 설정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마이오피스 전용 단말에 접속만 하면 바로 업무 준비 끝,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편리성의 추가로 앞서 계속 말씀드린 폐쇄망 구성으로 보안성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격 업무를 위한 기업 전용 5G 기반의 마이오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루션을 저희 KT 내부에 시범 적용한 모습을 간단히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을 KT는 현재 VP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VPN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처음에 무선 LAN 설정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IP 변경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VPN 접속을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또한 이제 VPN 클라이언트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은 이제 이 설치 과정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사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DLP 등 보안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야 드디어 사내망 접속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4분여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만약에 이 마이오피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저 마이오피스 전용 단말에 바로 이제 접속만 하면 사내망 접속이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4분 대비 10초면 사내망 접속을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사용하는 IP 정책이나 보안 솔루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원격 근무 시에도 이 KT 마이오피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사내망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마이오피스 서비스는 5월 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 이전이지만 작년에 디지털 뉴딜 국책과제를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오피스와 동일한 구성으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원격 근무에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WCA 월드 커뮤니케이션 어워즈라는 곳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폭발적으로 촉진된 원격 근무의 요구사항에 대해
저희 KT가 가장 잘할 수 있는 5G망을 활용한 DX 솔루션으로서 이 마이오피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터넷 경유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사내망과 직접 연동이 가능한 폐쇄망 구조이며, 둘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그대로 원격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의 업무 환경을 사무실 밖 어디에서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T의 원격 근무 DX 솔루션 마이오피스입니다. 지난주 수목금 코엑스에서 WIS 월드 IT 쇼라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저희 KT 부스에 찾아주셨고, 저희가 전시한 마이오피스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당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눈 여러 기업 담당자분들이 원격 근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셨던 만큼 마이오피스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이 심플한 컨셉과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원격 근무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마이오피스 솔루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 과장님께서 마이오피스를 필두로 해서 원격 업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권 차장님께서 효과적인 이 비대면 업무 환경을 위한 KT의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일 여러분들께 효과적인 비대면 업무 환경을 위한 KT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릴 저는 KT 클라우드 융합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재환입니다. 여러분들 비대면 업무 환경에 필요한 솔루션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화상회의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 그 다음에 협업 도구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우리 업무 환경에 자연스러워진 비대면 업무 솔루션에 대해 저희 KT 클라우드가 준비해온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비대면 업무 솔루션은 크게 협업 툴과 화상회의 두 가지입니다. 먼저 KT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를 소개드리기 앞서서 이 상품이 어떻게 해서 출시하게 되었는지 KT 클라우드 입장에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초기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시작으로 공공, 금융 등 특화 시장으로 인프라 중심의 서비스를 KT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아마존 AWS나 MS 애저와 같은 대형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진출하면서 보다 특화된 시장을 발굴하거나 인프라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파스 및 사스로 클라우드 사업의 무게중심이 이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KT 클라우드에서는 작년 말에 DX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의 파스 상품을 출시했고, 올해는 다양한 사스형 서비스를 솔루션 사업자들과 제휴해서 출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최근의 변화를 이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기업 환경의 변화가 크게 변화해 왔기에 KT 클라우드에서도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그리고 주 52시간의 확대에 따라 비대면 협업과 화상회의가 많이 필요로 했고요. 그 수요에 따라 저희 KT 클라우드에서도 협업 툴과 화상회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이 KT 비즈웍스와 KT 비즈미트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비즈웍스는 메신저, 프로젝트 협업 업무 관리, 화상회의가 결합된 비대면 업무 솔루션입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은 KT 비즈웍스 라이트 버전은 협업 툴만 있는 서비스이고요. KT 비즈미트는 화상회의만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KT 비즈웍스의 스탠다드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 뒤에 별도로 화상회의만 단품으로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어서 별도로 화상회의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었는데요. KT 비즈웍스는 프로젝트 기반 업무 관리로 2배 빠른 의사소통과 20% 이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메일 확인 등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업무들이 없도록 업무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KT 비즈웍스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툴은 기본적으로 나 혼자 사용하는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회사 내에서 사원부터 사장님까지 누구나 별도의 설명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들을 매뉴얼을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 KT 비즈웍스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룸 기반으로 내부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형태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게시판에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형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익숙하신 메신저 형태로 전환을 해서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정 공유를 화상의 기능과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협업 시에 문서나 파일들을 공유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첨부 기능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게시물을 쓸 때 첨부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댓글에서도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소통을 강화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등을 주로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서는 링크를 넣으면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되지 않거나 해서 좀 가시성이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요즘 SNS나 협업 툴에서 제공하는 링크 미리 보기 기능을 KT 비즈웍스에서는 제공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할 일 기능들을 이용해서 업무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하거나 또 팀 내에서 누군가는 뭔가 어떤 업무를 했어야 됐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 비즈웍스의 협업 기능 중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5단계 요청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업무 요청 관리 기능은 크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5단계로 나눠져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에서도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군데서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볼 수 있어서 나에게 할당된 업무가 지금 진행 중인지 보류 중인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업무를 요청했을 때 이러한 업무들의 진행 사항들을 손쉽게 확인해서 업무 지연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간트 차트 등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나 발굴을 해서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업 툴을 이용하는 기업의 관리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내부 보고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내부 보고들을 위한 다양한 리포팅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 툴은 단순히 협업 툴 가지고만 이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룹웨어나 전자결제, 그 다음에 ERP 이런 사내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과 연동을 할 수 있도록 API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안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한 이력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에서 화면을 캡처를 해서 다른 곳에 유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나 방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화면 캡처한 이력을 또 남겨서 이런 보안 사고들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직원들이 입사를 새로 하거나 퇴사를 하는 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입퇴사 관리 등을 통해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사 협업 툴과 비교했을 때 KT 비즈웍스만의 강점을 살펴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5단계 업무 관리 기능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은 무료로 초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점이 좀 강점이고요. KT 비즈미트 화상회의를 탑재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사의 경우는 SaaS 형태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 KT웍스 같은 경우는 구축형인 온프라미스 형태로도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고요. 타사에서는 이제 PC 환경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하는 반면 저희는 그것들을 포함하고 또 거기에다가 웹 기반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웹과 PC, 모바일을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T 비즈웍스는 작년 11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출시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화상회의만 필요로 하는 고객 니즈 및 패턴을 확인해서 KT 비즈미트 화상회의 단독 상품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KT 비즈미트 단독 상품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나 기관별로 별도 화상회의 전용 서비스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사용자 관리나 통계 서비스, 그 다음에 화상회의 그 방이 계속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상설회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은행이라든지 설문조사 등 기타 옵션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해당 기업 및 기관에서 별도로 구축한 것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KT 비즈미트는 KT 비즈웍스 내 일정 및 메신저를 통해서도 화상회의를 이용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에서 KT 비즈미트로 화상회의하기, 그 다음에 메신저 쪽에서도 화상회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우측의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KT 비즈웍스 내에서는 그 기업별 별도 서비스 페이지는 제공하지 않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측에 보이시는 화상회의 화면은 저희 내부에서 KT 비즈웍스에 대해서 사업 확대를 위해 TF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한 화면입니다. KT 비즈미트 화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화상회의가 갖춰야 할 영상회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문서를 공유하고 여기에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글을 쓰거나 이렇게 밑줄을 긋는 판서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이나 화면을 공유하고 또 웹사이트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공유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레이아웃을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거나 배경 흐림 등 화상회의 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비즈미트는 외산 화상회의 서비스가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KT 비즈미트 내에서 관리자가 직접 사용자들의 계정을 생성하여 각 사용자들이 개별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 줌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KT 비즈미트는 기존의 금융권 등 내부망 구축 사례 등을 바탕으로 보안에도 보다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쓰다가 장애가 생기면 이를 위해서 전화 연결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외산 솔루션들 같은 경우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제공하지 않거나 또 별도의 서비스 팩을 구매를 해야지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객 니즈들을 반영해서 전화 응대 및 필요한 경우 원격 지원이 가능한 곳은 원격 접속을 통해서 장애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 적용 사례를 보면 저희 KT 사내에서 일단 많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KT 사내뿐만이 아니라 협력사와 그룹사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T는 KT 협력사와 기존의 PEMS라고 하는 협업 서비스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많이 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KT 비즈웍스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협력사들과 KT 비즈웍스로 교체를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 KT 비즈웍스 베타 서비스부터 한전 MCS나 KT 파워텔 등이 협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KT 비즈미트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광명시청에서 공공전용 G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현재 타 지자체로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당 서비스들은 KT 클라우드 기반의 제휴 솔루션사들과 제휴용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솔루션 개발사인 마드라스체크, 세아컴즈는 그간 수많은 적용 사례를 갖추고 있어서 KT와 솔루션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사 적용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 비즈웍스는 현대모비스, CU 편의점이나 중앙일보, 이바돔 등 구축형부터 서비스형까지 다양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KT 비즈미트는 국립공원공단, 경찰청, 국방부 등 공공뿐만이 아니라 삼성화재, 신한은행 등 금융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T 비즈웍스는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의 프리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리 요금제나 그다음에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가 빠져 있는 버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버전부터는 화상회의를 제공을 해서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비즈미트 같은 경우는 KT 비즈웍스 화상회의 기능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업별 서비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동시 접속 기준으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이 가입해서 기업 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약정기간 할인과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이외에 여기 나와 있는 별도의 프로모션들을 다양하게 시행할 계획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KT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들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KT 클라우드 내 비즈스토어라는 곳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관리자가 직접 이 비즈스토어에 가입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직접 신청을 함으로써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 해당 KT 클라우드 비즈스토어에 대한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어서 보다 손쉽게 고객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모션 및 경품 혜택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하셔서 혜택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KT 비즈웍스와 KT 비즈미트 두 가지 다를 좀 시연을 좀 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KT 비즈미트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하면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비즈미트의 화상회의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관리자가 마이크나 화면들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다른 말이 섞이지 않도록 마이크나 이런 기능들을 온오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어떤 사람을 포커싱해서 회의를 진행을 한다거나 또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옮겨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인원이 아닌 특정 인원만 자리를 또 바꾼다든지 이렇게 레이아웃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공유와 판서 기능입니다. 관리자가 화상회의 때 문서를 통해서 협업을 해야 될 경우 문서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문서들이 변환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문서는 왼쪽에 자료 목록 부분에서 각 페이지별로 문서들이 쪼개져 나눠질 수 있고요. 이 페이지들을 하나씩 보면서 협업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관리자가 특정 사용자들에게 판서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면 각 판서 기능을 부여받은 사용자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밑줄을 친다든지 그 다음에 체크를 한다든지 또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한 명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판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공유 기능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사실 문서 위주로 많이 하겠지만 동영상을 다루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동영상들을 보면서 리뷰를 한다든지 개선할 부분들을 다루는 이런 업무들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KT 비즈미트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막을 넣겠다라든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영상에 편집을 할 수 있는데 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웹 공유입니다. 여러 자료들도 있겠지만 웹사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경우들은 관리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방금 보셨던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실제로 보는 장면입니다. 유튜브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KT 클라우드를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KT 비즈미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웹상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트리밍 영상도 함께 웹 공유상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소리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도록 설정하든지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용자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나의 화면,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의 화면 전체를 공유하고 싶을 때는 화면 공유를 이용을 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그 PDF 파일 뿐만이 아니라 저기 뒤에 보이는 배경 화면까지 상대방에게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여졌을 때 하면 좋겠고요. 다만 이렇게 다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PC에 떠 있는 특정 프로그램만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PDF가 떠져 있는 이 창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화면에서 창을 크게 하거나 줄이거나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테두리 프로그램만 딱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장점이 있어서 다양한 뒷작업을 하고 있던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 기능인데요. 화상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 투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표 의견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표 기능을 보내면 상대방 화면에 투표 창이 뜨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한 거는 투표 결과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음은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내거나 물어볼 것들이 있을 때 퀴즈를 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퀴즈 같은 경우는 하나뿐만이 아니라 최대 10개까지 문제를 낼 수 있어서 간단한 그 퀴즈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이 이제 퀴즈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가 맞췄고 누군가는 틀렸다라는 결과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KT 비즈미트에 대한 시연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KT 비즈웍스 및 KT 비즈미트가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원격 업무 환경과 이 비대면 업무 지원이 가능한지 세 가지 제품이었죠. 마이오피스, 그리고 KT 비즈웍스, 그리고 KT 비즈미트, 이 세 가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뽑아서 지금부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일 텐데 이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분께서 이제 자세하게 원격 근무를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역시 많은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김동현 과장님 발표 내용과 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먼저 읽어드리면 이 기업 전용 5G망과 전용 회선을 통해 인터넷 연동 없이 폐쇄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업무를 할 때 인터넷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가라는 좀 질문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는 인터넷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발표 중에 마이오피스를 통해서 이게 폐쇄망이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마이오피스를 통해서는 고객사가 사용하는 노트북부터 5G 그리고 전용 회선 그리고 사내망까지 연동되는 이 구간은 폐쇄망입니다. 그런데 사내망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연동은 각 기업이 사내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인터넷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겠네요. 또 하나 질문은 이제 저희 권재한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우리 비즈웍스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KT 비즈웍스 협업 툴의 경우에는 외부 인원을 초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내부 프로젝트가 좀 다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 보안 관련된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KT 비즈웍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인원을 초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대된 외부 협력사나 외부 인력들은 초대된 해당 프로젝트 룸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 룸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에 다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외주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했을 때는
자기가 소속된 프로젝트의 내용들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은 없지만 다만 그 내부 사용자들은 그 프로젝트룸에 올리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절대 공유돼서는 안 되는 것들은 좀 유의해서 올려주셔야 원활한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동현 과장님께서 첫 번째 발표 때 마이오피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그 마이오피스 관련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노트북이나 아니면 어떤 직원이나 다 사용이 가능한지 혹시 뭐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좀 문의를 주시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오피스라는 컨셉이 내가 재택에 가서도 아니면 이동을 하는 도중에도 사내방에 접속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아무 노트북이나 아무 사용자나 마음대로 붙어도 되는 것인가, 또는 기업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붙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보안적인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사용자 인증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4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개인 이름을 사용해도 되지만 어쨌든 사용자 인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말 인증을 합니다. 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단말 인증을 하기 때문에 지정된 사용자, 지정된 단말만 이 마이오피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용자나 단말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사용량 통계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기업 관리자분들께 별도의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이어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오피스 관련된 또 질문인데요. 이 가장 또 그 고객 입장에선 중요한 게 또 비용 문제죠.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아끼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가 최대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마이오피스 굉장히 제품은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용하는 비용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사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고 비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KT에서 제공하는 마이오피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월별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 뭔가 이제 별도의 장비를 구축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만 부과가 되는데요. 서비스 이용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오피스 전용 단말당 부과되는 솔루션 이용료와 그다음에 이 전용 단말을 통해서 임직원 전체가, 임직원이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임직원 전체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총량으로 과금하는 데이터 총량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총량 같은 경우에는 200기가부터 20테라까지 기업이 그 본인들의 업무 환경에 맞는 구간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이 세미나 이후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컨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에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또 핫한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과연 KT의 사스는 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사스 관련된 질문들도 정말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KT 클라우드 기반의 이 사스 서비스는 앞으로 좀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가요? 라는 좀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권재현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발표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아스 중심의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기업 사스 영역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웨어나 ERP 등과 같이 이런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을 서스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산업별로 또 특화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제조 영역에서는 뭐 MES라든지 뭐 의료 영역에서는 그 영상 의료 뭐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특화 서비스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제휴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공공전용 G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스 서비스를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지금 출시한 두 가지 서비스도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스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용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영역도 G클라우드 기반에서 많이 확대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KT 직원분들이 오늘까지 최대한 많은 답변을 남겨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홈페이지 다시 접속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질문을 오늘 못 남겼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조금 이따 자막이 한번 나올 겁니다. 하단에 이 KT 관련된 그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enterprise.kt.com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아마 역시나 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두 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차장님. 예, 저는 오늘 KT 비즈웍스와 KT 비즈미트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그 가방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방 공장 하는 사장님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가방 공장 하신다면서요? 라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환상을 팔고 있습니다. 라는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KT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를 하면서 기업의 협업 툴과 화상회의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진짜 어려움인 협업과 소통의 그 장벽들을 제거해 나가는 데 가치를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멋진 그 소감이셨던 것 같은데 이어서 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KT는 B2B, B2G 고객분들에게 제공 가능한 기업 전용 5G라는 통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한 원격 근무 DX 솔루션인 마이오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전용 5G라는 이 통신 플랫폼 위에 B2B, B2G 고객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